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김재익 선생의 성장 과정과 한국은행 재직 시절, 그리고 미국 유학 과정에서 그의 경제 철학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가 한국은행을 떠나 경제관료의 길에 들어선 이후의 행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966년 유학길에 올랐던 김재익은 7년 만인 1973년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와 한국은행 조사부에 복귀합니다. 그러나 그는 귀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973년 9월 청와대로 차출됩니다. 한국은행의 유능한 인재가 스탠퍼드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왔다는 소문이 청와대에도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를 불러들인 사람은 지난 8주차 강의에서 소개한 김정념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정도 청와대 비서실에서 경제수석 보좌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그는 그리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상관인 김용환 경제수석 비서관이 그를 그리 높게 평가하지 않아 중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주차 강의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김용환 선생은 고시 출신으로 재무부 이재국장, 상공부 재무부 차관 등의 요직을 거쳐 경제수석 비서관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관료로서 산전수전을 다 겪어온 그가 보기에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오긴 했지만 경제관료로서의 경험은 일천한 김재익 보좌관은 그다지 신뢰가 가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1974년 10월 그는 이번에는 남덕우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의 비서실장이 됩니다. 그가 비서실장으로 가기 전부터 두 사람은 서로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에 66년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서강대 교수로 있던 남덕우 선생이 한국의 통화정책 개선 방안을 연구하던 중 한국은행에 있던 그에게 자료를 부탁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남덕우 선생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김재익 선생을 보자 백석정간이라는 말이 떠올랐다고 회고했습니다. 백석정간이란 얼굴이 희고 잘생겼으며 정신과 사고가 매우 맑은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김재익 선생은 외적으로 보나 내적으로 보나 매력적인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재익 선생과 접하면서 남덕우 선생은 그의 업무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에 대해서 감탄하게 됩니다. 유학 경험이 있던 남덕우는 당시 유학을 준비하고 있던 김재익에게 유학 생활에 대한 조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던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그로부터 2년 후인 1968년 미국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김재익 선생이 하와이 주립대학에서 스탠퍼드 대학으로 옮겨 박사과정을 밟고 있을 때 남덕우 선생이 이 학교에 초청 교수로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인연이 있어 김재익 선생의 역량을 잘 알고 있던 터라 남덕우 부총리는 그가 한국으로 돌아오자 정부에서 일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고 이렇게 해서 김재익 선생은 경제기획원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6개월간 비서실장으로 있던 그는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관으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경제관료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파견 형태로 청와대와 경제기획원에 근무했었는데 이제는 한국은행을 떠나 정식
공무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1년 후인 1976년 3월, 그는 38의 나이에 경제기획원 내 핵심 요직 중 하나인 경제기획국장으로 발령을 받게 됩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남덕우 부총리가 그를 얼마나 신뢰하고 중임을 맡기려 했는지를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사실 두 사람의 경제 철학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김재익 비서실장은 인플레이션을 부정적으로 보는 등 안정을 중시했습니다. 반면 서강학파의 대부인 남덕우 부총리는 성장과 수출을 중시하고 성장을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성장 우선론자였습니다. 게다가 김재익 국장은 고등고시를 거치지 않고 채용된 장관과 진퇴를 함께하는 별정직 공무원 신분이어서 당시 직제 규정상 일반직인 경제기획국장으로 임명될 수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고등고시를 거쳐 승진 코스를 밟아온 사람만 임명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덕우 부총리는 총무처 장관을 찾아가 이 규정을 바꾸어 줄 것을 요청했고, 그의 요청대로 규정이 바뀌어 그는 경제기획국장으로 발령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경제 철학이 달랐음에도 다소 무리한 수를 쓰면서까지 그를 요직에 앉히려 했을 만큼 남덕우 부총리는 김재익 국장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경제기획국장 자리에 3년 반 넘게 있었습니다. 그 사이 나타난 주요 변화 중 하나가 부가가치세 도입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10주차 강의에서 상세히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가가치세 도입의 필요성을 가장 먼저 제기하고 그 이론적 바탕을 마련했던 인물은 바로 김재익 선생이었습니다. 그는 미국 유학 시절부터 부가가치세 제도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금은 투명하고 감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부가가치세가 그에 부합하는 세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청와대 경제수석 보좌관으로 있던 시기부터 관련 경제관료들에게 부가가치세 도입의 필요성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가가치세 도입 주장에 설득된 남덕우 재무부 장관과 그의 후임 김용환 장관에 의해서 부가가치세제 도입은 추진되게 됩니다. 그 과정에 관한 설명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가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장 자리에 있는 동안 나타난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경제안정론의 대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11주차 신현학 선생에 대한 강의에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1970년대 후반 중화학공업화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물가 불안이 지속되는 등 한국 경제의 문제가 심화되자 성장을 통해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는 시각과 함께 성장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경제 안정을 모색해야 한다는 시각도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안정론의 중심에는 경제기획원의 김재익 국장과 강경식 차관보가 있었습니다. 강경식 차관보와 김 국장은 1978년 3월 한국 경제의 당면 과제와 대책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해 부총리에게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보고했으나 대책이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경제기획원 장관이었던 남덕우 부총리가 성장 우선론자였던 데에다 총선을 앞둔 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같은 해 말 신현학 부총리가 취임했고 지난 11주차 강의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그는 비록 성과가 크지 않았지만 경제 안정화로 정책 기조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그러한 기조는 김재익 선생에 의해서 1980년대 초반 이어지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재익 선생이 청와대 경제수석 보좌관으로서 경제관료의 길에 들어선 뒤 경제기획원에 재직하던 시기까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전두환 정권이 들어선 이후 김재익 선생의 활약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